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치열했던 정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은 출구조사와 본투표 결과에서 초박빙이 이어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또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세혁 동아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이번 총선 또 부산 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패 속 완승이고, 네, 그 더불어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완승 속 완패.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번 부산 지역에 있어서는 지난 21대에 비해서 더 다이나믹한 측면이 좀 보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네. 예. 다소 어떻게 보면은 누구 한 명 좀 밝게 웃을 수는 없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이 또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난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이번 전체 투표율도 그렇고 부산시가 좀 계속 부산 지역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정치가 국민의 삶과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보면은 이 정치가 이제 정책이나 그리고 법을 만들고 이제 그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정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 민생이 더 강조되고 그래서 당연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치권에서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심판이죠. 네, 정권 심판, 뭐 2조 심판 이런 것들이 이 민심,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자극해서 네, 아 이건 아닌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투표를 좀 더 북돋우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민생에 좀 더 정치가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네. 유권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그만큼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의 투표 결과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지역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7대 1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전재수 이제 북구 쪽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 지역이 상당히 좀 이 다이나믹한 어떤 구도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네, 부산 진갑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영입 인재 1호가 교육 분야의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성국 후보가 네. 이제 당선이 됐고요. 부산 진울에서도 이현승 후보가 이제 4선 중진으로서 이번에 하나의 그 어떤 기록을 달성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기장군에서는 정동민 후보가 최태경 네, 후보를 정동만 후보가 또 리턴 매치에서 네. 이제 다시 또 이선에 성공하게 됐죠. 네, 근데 금정구에서는 이제 전직 부산시 의회 의장이 현직에 붙어가지고 의장 출신들이 맞대결을 벌인, 그러니까 백종원, 박인영 후보가 이제 네. 맞대결을 벌였죠. 사하에서도 보면은 전직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네. 이제 맞붙었었죠. 네. 최인호와 이제 이성권 후보인데, 하여튼 이 지역에서 전부 다 이제 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네. 이제 승리를 하게 됐죠. 네. 예. 어떻게 보면 다들 쟁쟁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산이 좀 보수의 텃밭이다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그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번 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대승이었다는 또 평가가 있는데 부산에서만큼은 예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결과를 좀 예측하셨습니까? 예, 부산이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야도라고도 불리긴 했었는데 네, 좀 이제 약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보수의 텃밭이 역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8국 가운데서 이제 17 거의 이제 국민의힘이 완성한 거죠. 이런 거는 사실상 출구 조사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한 곳이 이제 몇 군데 좀 이제 반정 최소한 네, 그 정도는 얻지 않나 생각해서 표정 관리하는 측면이 좀 보였었는데 네, 실제 이제 투표물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역정이 되고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완패되는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위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출구조사. 네. 그런데 출구조사와 또 본 개표가 막상 본 개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결과가 달라진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리고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면 또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또 빗나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요.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는 아주 역대 가장 높은 투표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제 하고 일부분 그렇게 했을 텐데 네. 사실 그게 실제로 이제 투표한 그때 사전 그때 출구조사에 대한 보정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이 점이 네. 좀 더 이 출구조사에 대한 어떤 정확성을 좀 이렇게 제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출구조사가 좀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게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출구조사 때 이제 이 층하 추출 통해 가지고 그 유권자별로 또 비례해 가지고 잘 추출해야 되는데 샘플링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완벽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결과는 끝까지 표를 열어봐야 네. 알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던 총선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끝나야 진짜 끝난 거지. 예, 진짜 이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 묘미가 또 이제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또 들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예. 또 명언도 있지 예, 않습니까? 외신에서도 이번에 한국 선거 방송이 참 드라마틱하고 네. 뭐 재밌다라는 흥미로운 그런 거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신에서요? 예,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나 봐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 내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선거구 중에 또 해운대 가브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선거 과정부터 투표 진행 과정 또 결과까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해운대는 이제 부산시장에서도 좀 잘 사는 지역에 속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서울로 비유하자면 이제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인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수 텃밭이다, 보수세가 강하다라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부산시에서 이제 해운대 가불에서는 안정론이 좀 더 이제 강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현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여당이 뭐 잘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보다 야당 의석이 많아지면은 뭐 좀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랄까요? 그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라는 말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기조가 해운대에서도 이어진 걸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의 민생이라든가 안정, 그러니까 현안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그래도 현 정부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좀 네.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해운대 거주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와닿지 않나 생각입니다. 실제로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운대 갑에서 당선을 하고 나서 특히 지역에 이제 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네. 법률을 1호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 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운대 울에서도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센텀 이지구에 도시 융합 특구, 그러니까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네.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의 경제라든가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아주 진짜 수건 사업이고 필요한 부산 지역 내에서도요. 네. 그런 걸로 인식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있는 그런 정부를 뒷받침받는 것이 좀 이렇게 여권에 대한 지지로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들이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해운대구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가고 변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이제 해운대가 이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떤 부산 지역 내 어떤 이 해운대 지역을 발전을 해서 부산 지역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균형 발전이 부산 지역에서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해운대구가 좀 더 좀 발전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 의원들이 좀 역량을 다해준다면은 이제 그 산업은행 이전이라든가 예컨대 이 판경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내세운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서도 더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도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부터가 아마 네. 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약은 또 그렇죠. 시민들과 약속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주진우 또 김미애 의원이 이제 네. 공약 잘 이행하기를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원도 시민 부산 진구갑을도 또 주목해볼 만한 선거구였죠. 네. 네,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 그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 내에서 이제 인구가 35만 정도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원도심 지역이라서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교육 문제라든가 민생 현안으로서 이제 도시 철도 신설이나 네,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이 단절된 그 부산 진구가 이제 이 철도 이런 선으로 인해서 이제 분절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합치는 거라든가 네,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재개발이라든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시 경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외부 핵심 인재로 그 영입한 정성구 후보와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운구 후보가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고요. 그리고 부산지로에서는 이승원 후보가 이제 이현 후보와 이제 각축전을 벌인 끝에 네, 이제 승리를 했는데 역시 지역 이 부산진 갑을 주민들의 삶의 질과 민생과 네. 그걸 두고서 어느 후보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재개발이 또 상당히 부산 네. 또 진구민들에게는 중요한 또 이슈였나 봐요. 예, 네,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오래된 도시,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특히 재개발 이슈들이 민생에서 상당히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균형 발전 항상 부산에서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렇다면 이 부산 진구, 특히 부산 진구 이제 22대 국회의원이 될 또 분들께 거는 기대 혹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현승 이제 부산 지역 전체에 대해서요. 부산 부산 진구에 진구에 한해서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현승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어떤 역할이 좀 기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단 없는 부산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좀 역할을 좀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주어질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성국 당선자는 이제 교육의 이제 어떤 전문가니까 네, 이제 지역에 있어서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로 세움으로써 어떤 지역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에서 역량을 좀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 주민의 염원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운대고 또 부산 진구 모두 주목해 볼 만했지만 이 밖에도 또 교수님께서 주목해서 본 지역구가 있을까요? 예, 피말리는 경쟁의 한 지역구라고 볼 수 있는데 사갑 같은 경우에 네. 최인호 당선 전 의원하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전 의원이 아니죠, 아직 현직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성권 그 후보자 간에 이제 당선됐죠. 간에 차이가 693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대 총회장, 학생회장 이제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어떤 사 지역 내에서 이제 낙동강하고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개표 초반부터 상당히 좀 초접던 양상을 보여주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결국에 이제 693표면은 가장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표차수로 당락이 결정된 네. 지역이라고 봤던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여준 지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낙동강 벨트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빠질 수 없는 이슈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북구 갑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이제 그렇죠. 뭐랄까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지역이었어요. 네, 그럼 네. 북구 갑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도 보면 사실 이제 전재수 의원이 그만큼 지역을 아주 그만큼 다지고 그리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좀 얻지 않았나. 네. 부산시장도 하고 그리고 중진 의원이었던 서병수 의원이 그쪽에 험지 출마했는데 네. 사실 그런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갔지만은 그래도 역시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재선을 하고 이제 재선이죠. 네. 한 그 전지수 의원한테 이제 표를 더 준 거로 보여졌는데 그나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낙동강 벨트 권역에서 그래도 한석을 지키면서 하나의 단초를 계속 지키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번 표에서도 국민의힘이 17대 1로 완승을 했지만은 네. 그 내용적인 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전에 했던 대선보다는 네. 표 내용이 민심, 그러니까 지역 민심이 네. 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제 움직인 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냥 기뻘 일이라기보다는 좀 긴장을 가져야 네.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예.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언제 또 예. 유권자들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국정 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만큼 또 향후 4년간이 정치와 행정 뭔가 두 부분이 어떻게 발맞춰 나가야 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균형감 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요? 네. 사실 민주당이 이제 전국 선거에서는 완승했지만은 부산에서는 완패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그래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사실 두 석을 잃은 거예요. 네. 21대에서 남구하고 4급 잃은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한 석으로 들면서 사실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부산에 대해서 부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면 반성할 거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니 뭐 친문계 세태니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잘해서 부산 지역의 어떤 민심을 얻는데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조심할 거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도 안정된 건 아닙니다. 네. 표 자체가 50%에서 60% 사이 물론 이제 아주 최고 기록도 있긴 있었지만은 거의 50% 수준에서 당선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민심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산 지역 민심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다이나믹하다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선자들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 후보들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네. 앞으로 국민들을 또 시민들을 위한 그렇죠.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21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이전도 그렇고 사실 국회가 제 몫을 못했거든요. 네, 재구시를 못해서 사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으면 원성이 네. 많죠. 근데 이제 이번에 22대에서는 재구시하고 제목하고 제할 일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선량답게 창의적인 지혜와 통찰을 발휘해서 국가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우리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앞으로 당선돼서 의원직을 이어갈 18명의 네. 의원들이 또 예, 지역의 현안과 또 공약 이행에 힘써주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치열한 승부 끝에 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총선의 높은 사전투표율과 또 총투표율은 국민, 부산 시민, 그리고 지역민의 목소리 크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일꾼들이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약속한 공약을 현장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